네,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징스 인사이트입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목요일장 출발을 내림세로 했는데요. 지금 살펴봤을 때 다우존스는 0.12% 정도 소폭 오르고 있고 S&P와 나스닥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와 러셀 2000만 좀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주들도 크게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M7 기업들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다 조금씩이라도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건 너무 큰데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하락 정도일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좀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 조금 몰리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마 초반 흐름과 막판 흐름은 좀 많이 다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M7에 대한 기존 투자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아직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7 여전히 매수 가능 여력이 있고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 타이밍은 적절하게 분할로 잘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도 장 초반과 중반 나눠가지고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애플의 AI 기능이 출시가 될 예정이었다라고 나왔는데 출시가 됐죠, 대표님. 그리고 이제 속속들이 초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표님과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주가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폰 16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투자자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아이폰 16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AI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제 모든 언어로부터 시작되지는 못했습니다. 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이미 뭐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버전도 그렇고 이제 빠르면 12월 혹은 뭐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 언제 이 언어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일정들이 조금씩 좀 땡겨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아이폰에 대한 그 아이폰 16에 대한 뭐 수요가 조금씩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증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애플 하면은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제 M7에서 빼라고 했었던 두 개 기업 기억나시죠? 이제 애플과 테슬라는 AI라는 이 정말 큰 테마에 발을 좀 늦게 담그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과 다른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일 핫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테슬라 이슈는 어제 다뤘으니까 오늘은 애플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신 대로 애플하면 보통 이제 시리를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생성형 AI 챗 GPT의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이 반응을 좀 보고 있어요. 16 미리 산 친구들 반응을 좀 보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저도 이제 아이폰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바꿔볼까. 제 거랑 아마 와이프 걸 같이 바꾸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내년에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죠. 네,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앵커님 영어 워낙 잘하시니까 뭐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긴 한데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내년 기다려야겠네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시리가 우리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챗 GPT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를 시리가 이제 그대로 읽어주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라인 잘 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 한 32%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이죠. 시리와 챗 GPT가 같이 이제 서비스가 공개가 됐는데 기대감은 어쨌든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의 구매 의욕을 좀 건드렸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앵커님이 또 바꾸셨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실수요자들의 어떤 이제 심리를 좀 건드리는 데 성공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9월달에 아이폰 16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제가 언어가 이제 이제 달리 나오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은 초반에 매출이 확 몰려요. 근데 이제 이게 언어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언어가 공개될 때마다 그 국가의 어떤 매출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초반에 많이 몰리는 매출이 좀 나눠가지고 이제 매출이 인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애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4분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좀 그래도 늘 수 있는 방향,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좀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시리와 글쓰기 도구에서 챗 GPT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챗 GPT가 답변을 쫙 만들면 그걸 시리가 읽어가지고 그대로 주는 방식인데 저도 한번 조만간 한번 이용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이제 시티그룹 같은 기업들 슬슬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월가에 있는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최선호주를 뽑고 내년 기대되는 종목들 이제 막 뽑기 시작한 시점인데 시티그룹이 제일 처음 이제 애플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최우선주로 일단 뽑았는데 내년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아이폰 슈퍼사이클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주가 상승세가 이러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AI 휴대 이 기능을 처음 넣은 게 애플보다는 갤럭시였어요. 네. 근데 갤럭시가 사실 아시겠죠? 저도 24를 샀습니다. 요거 때문에. 근데 되게 편해요. 네.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폰도 지금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휴대폰이 정말 수년 동안 사실 판매량이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AI 기능을 넣으면서 그 기능이 제법 쓸만하다. 사실 저도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 내용이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 24가 판매량이 좋았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에 도움이 됐습니다. 드디어 도움이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봤을 때 애플한테 이게 분명히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클 거다라는 말씀을 사실 그때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능은 적절하게 좀 잘만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먹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휴대폰이 오랜 기간 동안 삼성 전체 실적에 도움이 안 됐는데 도움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만 봤을 때는 분명히 AI 기능을 탑재한 이 아이폰 16의 어떤 실적 자체도 분명히 좀 좋게 좀 평가되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고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뭐 선반영도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게 각 국가별로 출시가 되고 이제 기능이 분명히 앞에서 좋다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국가에서 매출이 좀 나오게 되고 이게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 쭉쭉 나눠가지고 실적이 기본적으로 깔고 할 것이고 게다가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산업들이나 다른 업종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보면은 많이 좀 바꾸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제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 이제 에어 같은 경우가 원래는 LCD 쓰다가 이제 LCD 다 버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OLED를 탑재해가지고 새로 나왔고 이제 이 해상도 자체가 완전 달라지겠죠. 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사실 애플에다가 이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게 원래는 중국의 BOE도 있었는데 이걸 거의 삼성이랑 이제 LG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한번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애플 신제품 뭐 아이폰 16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도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고요. 혹시 눌림목 나오면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는 현재 0.16% 소폭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24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문가로서 또 유저로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의 주가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